대구의 모 호텔에서, 호텔 주차장에서 그 대리비 현금으로 준다고 그랬는데 아마 현금이 없었던 모양이죠. 2만 원인데 만 원밖에 없었나 봐요. 그 계좌이체 문제로 마침 불러드린 그 은행이 서버 점검 시간이라서 안 된대요. 나중에 계좌이체 보내줄 테니까 내 명함으로, 명함에 있는 전화로 전화하소. 그러니까 현금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모르고요. 이제 현금 주기로 해서 현금 달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다른 은행은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야지. 그러면서 기분 나쁘다. 그때 빈정이 상했나 봐요. 그것 때문에 계좌번호를 불러주긴 했는데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하냐. 명함 줄 테니까 글리 전화해라. 그랬더니 저 손님 전화번호 모르고요. 그랬더니 왜 말을 그러면 다른 그 은행이 안 되면 다른 은행인데 불러드릴까요? 라고 했었어야지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 우리가 묻기 전에 당신이 먼저 얘기했어야 옳은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시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비가 되었고 결국은 폭행으로 이어지기까지 했는데요. 그 과정 잠깐만 보실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상대가 욕을 하니까 나도 이쪽에서도 욕했다는 이유로 와갖고 폭행을 가하죠. 네. 왁하는데 왜 때리는데 왜? 여기서 그쪽에서 손님이 먼저 욕을 하니까 나도 이쪽에서도 욕을 한번 했더니 저 여자 손님이 그러니까 여기서요. 왜 때리는데 왜? 그랬더니 어디 손님한테 반말을. 그래서 여자도 이제 여기서 또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서 이어지는 내용 어떻게 되나요? 이제 또 여자도 와서 또 때리네요. 네, 여자도 와서 허허.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네,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되겠죠?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 잠깐 또 여기 아까 때려서 네, 상대가 반말을 계속하니까 거기 대응 한번 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죠. 오히려 신고하라고 그러네요. 네. 경찰에 신고합니다. 호텔인데 이런 좀 와주세요. 그러면 호텔이에요. 네. 저 대리기사한테 손님한테 맞았거든요, 제가. 여자가 자기가 맞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네요. 내가 맞았거든요 하고요. 그 다음 상황을 잠깐 이게 중요하죠. 저 대리기사한테 손님한테 맞았거든요, 제가. 호텔 주차장에 있습니다, 2층에. 여자가 어떻게 하나 잘 보세요. 예. 여자가 네, 하지 마라. 남자가 말리네요. 여자의 행동을 잘 보세요. 대부분부터 경찰. 저 여자 잘 보세요.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아니, 왜 그러냐, 진짜로. 아니. 야, 진짜 무서운 분들이다. 왜 그러십니까?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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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여기 파이프 여기도 부딪히고 자동차에도 부딪히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찰이 왔을 때 뭐라고 그럴까요?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한테 설명하는 내용 잠깐 보시죠. 어떻게, 뭐 때문에? 아, 밀어서 머리 다쳤다고 주장하네요. 네. 그리고 차가 이제 찌그러졌다고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나는 안 때렸어요. 이렇게 하니까 자, 저거 내가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부터 볼까요? 저는 저 내려가면 아닙니다. 나중에 그러면 자기 둘이서 이 여자분이 차에 막 머리 박고. 네, 여기까지.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 3월 11일 일인데요.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그 조사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상대 측에서 합의하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분이 합의는 심정적으로 너무나 좀 힘들었어요. 이분 이제 경찰이 이제 떼어놨죠. 나중에 또 경찰 앞에서도 그 남자 손님이 막 욕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여기요. 쭉 가서 시끄러우니까 여기 영업에 방해되니까 이제 그러지 마세요. 이제 주인이 와서요. 여기서 이제 그 대리기사분 가도 되겠죠? 그랬더니 가지 말라고 그러네요. 끝날 때까지. 만나가지 마. 만나가지 마. 인간이 내 손님 아니다. 만나가지 마. 네. 막 욕하고. 네. 다른 사람들 많은 데서 이제 모욕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분은 먼저 가라고 그래서 가도 된다고 그래서 생수를 드시는군요. 네. 이분 얼마 전에 이 일 있기 전에 골목길에서 교통사고 당하셔서 무릎 인대하고 연골하고 다치셨대요.
그래서 그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때 그 폭행에 의해서 좀 더 악화가 됐다고 그러시고요. 그리고 지금 퇴원하셨을까요? 지난주에 수술 2주 동안 입원한다고 그러셨는데요. 상대 측으로부터 연락이 오긴 왔대요. 합의하자고. 근데 자기들은 기억을 잘 못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그럼 기억을 시켜줘야 되죠. 지금쯤 이 영상 봤겠죠. 그래서 합의를 고민하시다가 내가 가족들한테 이거 가족들이 알면 얼마나 가족들이 가슴 아플까. 이분은 투잡을 하시는데요. 본인이 다니시는 회사, 그 회사를 변호사님 지금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중견기업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애들 학원비라도 보태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대리운전 밤에 이렇게 하시다 이런 봉변을 당하셨어요. 진짜 그 모멸감, 자괴감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젯밤에 저한테 올려주신 글입니다. 무슨 동, 무슨 호텔 사건 관련해서 남자 피의자는 폭행과 모욕. 아까 막 욕하면서 때렸잖아요, 한번. 폭행과 모욕. 그리고 여자 피의자는 상해. 나중에 그래서 넘어졌잖아요. 남자가 때렸으면 넘어지진 않았어요. 여자가 때렸으면 넘어져서 그거 상해죄. 재물손괴? 재물손괴는 아까 이렇게 해갖고 그 차 망가뜨린 거 그거 같은데요. 남자가 밀어서 차 우그러들었다 그랬잖아요. 이상하다. 부부라고 그랬는데 부부면은 재물손괴저 처벌 안 할 텐데. 하여튼 그리고 중요한 게 무고죠. 무고. 자기가 막 이렇게 자해해놓고 저 사람이 때려서 밀어서 폭행해서 다쳤다라고 경찰한테 얘기한 거. 그 혐의 인정돼서 검찰로 송치합니다라고 어제 받으신 문자랍니다. 남자는 여러분들 보신 대로 때린 거 하고 나중에 욕한 거 하고 그다음에 여자는 남자 이렇게 대리운전자 밀어서 이제 무릎 불편한 거 더 아프게 한 거, 그 부분. 그 재물손괴라면 그 자동차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무고죄죠, 무고. 검찰로 넘겨지고 검찰에서 어떻게 할까요? 약식 기소할까요? 아니면 죄질이 안 좋다고 정식 재판에 넘겨질까요? 정식 기소할까요?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 또 이분께서 올려주시면은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마지막에 물을 들이키면 하는 이게 좀 마음이 좀 안 좋네요. 중요한 건 저 응어리가 풀어지려면 글쎄요. 저 돈으로 해결이 될까요? 결국 합의할 땐 돈으로 합의하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카메라 없거든 하면서 막 지은 그 행동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될까요? 모쪼록 지금 수술하시고 회복 중이실 텐데요. 빨리 좋아지시고 무엇보다 이 가슴의 응어리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세월이 약이겠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잊혀지겠죠. 자, 어떤 사고일까요? 불박차 갑니다. 1, 2, 3차로 중에 저 앞에 뭐가 가네요? 오른쪽에 3차로에 뭐가 가죠? 뭐예요? 이것도 자전거. 자전거인데? 다시 자전거가 자전거 왜 넘어졌나요? 그랬더니 거기가 좀 바닥이 패였대. 네. 거기 바퀴 빠지면서 넘어진 거야. 이거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자, 쭉 가고 있는데 이 안쪽에 있든 이 사람도 아니고 이 안쪽에 있든 어떻습니까? 이 사고에서 불박차의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투표해 보겠습니다. 불박차 잘못 있다, 잘못 없다. 투표 시작. 피할 수 있어? 못 피할 것 같습니다. 그지? 근데 저는 혹시나 모르니까 그냥 한 번 더 그냥 1차로로? 1차선으로 그냥 진로 변경할 것 같습니다. 그냥 혹시 모르니까. 혹시 네. 모르니까? 네. 자전거는 원래 넘어져 앞으로 가. 앞으로 가야지. 네. 자전거 넘어질 것 같으면 어디서 타야 돼? 운동장에서 타야지. 운동장에서 그지? 타야죠. 네. 운동장에서 타야죠. 여러분들의 100%가 불박차 잘못 없답니다.
며칠 전에 이거 방송했었는데 제가 또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시죠. 경찰에서 안전거리 미약보 제가 가해자래요. 그래서 범칙금 내래요. 어허, 통고 처분이 나왔어요. 범칙금 내지 마시고요. 네, 범칙금 내지 마세요. 직결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범칙금 처음에 10일 내에 내야 돼요. 10일 내에 안 내면 20일 또 한 번 기회 줘요. 안 내면 직결 가는 거예요. 또 내가 뭐 잘못했느냐? 근데 진짜예요? 진짜 범칙금 내라고 그래요? 범칙금 그 내라는 통보서 왔어요? 진짜네. 안전거리 미약보 19조 제1항 안전거리 미약보로 불박차가 잘못이랍니다. 벌점 10점이네? 예, 벌점 10점.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 19조 1항. 19조 1항이 뭐냐면 이거예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 때 앞차가 갑자기 멈추면은 그 앞차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앞차는 어떤 게 앞차야? 물론 자전거 나보다 앞에 가고 있었어. 네. 그래서 자전거는 몇 차로? 3차로. 3차로. 나는 2차로. 네. 절대 안전거리가 있다? 있는 거 같아요. 아, 차로가 다른데. 근데. 그렇지. 네, 차로가 다른데 그게 있는 거 같으면 이 경찰관하고 똑같은 거야. 의미가 있나? 그게? 응? 차로가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자전거 앞에 가고 있잖아 저기 그러면 앞에 가고 있으면 나 계속해서 여기 가야 돼. 계속 자전거 속도 같이 가야 돼. 계속 같이 가야 돼. 더 가면 안 돼. 이야 이게 무슨 안전거리야. 그리고 또 여기서요 19조 2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나 오토바이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에 조심해야 된다. 그 옆을 지나갈 때는 자전거 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된다. 이게 19조 2항이에요. 19조 2항 혹시 이 조사관께서 자 옆으로 지나갈 때 안전거리 뭐야? 가다가 자전거 옆에 가고 있으면은 자 3차로에 자전거로 원래 1, 2 가야 돼 여기. 그지? 가장자리로. 네. 가장자리인데 여기로 지나가다가 혹시 턱 핸들 건드리면 넘어질 거 아니야. 네. 그냥 옆으로 거리를 두라는 거야. 네. 옆으로 거리를 두라는 게 이렇게 자전거 넘어질 것에 대한 거리일까? 어떻게 생각해? 이거 저는 너무 예상치 못하는 그렇지. 상황이니까. 자전거는 앞으로 가는 거지. 앞으로 가는 자전거를 부딪힐까 봐. 네. 또는 옆에 자전거가 천천히 가는데 차가 푸시ong 지나가 바람 때문에 혹시 그럴 수 있잖아. 네. 그래서 거리를 두라는 거지. 그 앞으로 가는 자전거랑 부딪힐까 봐 옆으로 측면으로 안전거리 확보하라는 거지. 이렇게 이거 넘어지는 거 이거 말이 된다 안 된다. 이거. 아이 참나 이거 담당 조사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담당 조사관께서는 저희 딸이 안전거리 지키지 못한 것이 과실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칙금 내렸다고 합니다. 억울해도 도로교통법이 그렇답니다. 도로교통법이 그런 거 없잖아. 그지? 네. 서로 갈 길이 달랐는데 미치겠네. 자전거 운전 잘못이 없느냐 그랬더니 있지만 다쳤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 운전하는 순간부터 주의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일부러 넘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가 더 잘못이고 자동차가 가해자라고 그럽니다. 도로가 패여서 넘어졌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딸이 이제 21살인데 아직 사고 놀라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걸 안전거리 미약보로 한다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직접 심판 가세요. 저 보니까 3월 범칙금 통보서가 언제 왔더라? 통보서 보겠습니다. 여기요. 3월 18일 날 이렇게 통보서가 나왔네요. 그래서 1차가 3월 28일에 열흘, 2차가 4월 17일이에요. 4월 17일 낼 때까지 돈 내지 마세요. 가만히 계시면은 직결심판 보내줍니다. 그럼 판사가 저 영상 보면은 무죄 선고할 겁니다. 그럼 무죄 나오면은 그 담당 경찰한테 제가 물론 판사가 영상을 안 보는 판사도 있더라고요. 저 바빠서 영상 못 봅니다. 그런 판사 만나면 기각될 거예요. 기각되면은 경찰이 검찰로 기소 의견을 송치할 겁니다. 그럼 검사가 무혐의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이게 어느 경찰서야? 어딘지 모르겠네. 춘천이야? 사고는 안 되고 춘천이야. 사고는 안 되고 춘천이야.
춘천에서는 그래도 거기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도 팀이 그래도 몇 분 계실 텐데요. 뭐 한 춘천도 큰 데니까 한 뭐 6분, 8분 계실 텐데 서로 이거 상의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뭐 그 강원도 경찰청에 이의 신청하는 거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의 신청 한번 해볼까? 한번 기회를 줄까 경찰에? 아니면 그냥 바로 직결 갈까? 어차피 범칙금이 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 이의 신청도 하세요. 이의 신청대로 하시고요. 그리고 범칙금 내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아까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까 누구였지? 그 버스 승객. 네. 버스 출발해서 버스 승객 혼자 넘어진 거 그것도 이제 강원도거든요. 근데 강원도에서 잠깐만 그거 볼게요. 자 버스가 멈추고 그리고 승객들 내리고 그리고 이제 다 내리고 문 닫을 거예요. 앞뒤문 앞은 이미 닫혀있네. 뒷문 닫습니다. 뒷문 닫고 이제 출발하는데 사람이 여기 이 사람 여기 문 닫고 이제 앞을 보는데 그때 슥 일어나서 그리고 차가 여기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움직임이 거의 없는데 가다가 자기가 이 사건을 경찰에서는 승객이 다쳐서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다. 그러면서 네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했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 즉결 보내주십시오. 즉결 갔는데 판사님 영상 보세요. 영상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나 영상 안 봐요. 그래서 기각하더래요. 그럼 이제 검찰로 가서 무혐의 받아야 되나? 근데 또 이의 신청도 하셨대요. 즉결도 거부하고 이의 신청도 하고 이 사고에 대해서 강원도 경찰청에서 이렇게 그래 여기에 대해서 벌점과 범칙금 처벌한 거 억울하다. 우리가 자세히 보니까 잘못 없다. 근데 강원도 경찰청 지금도 역시 춘천도 강원도 경찰청이에요. 네 강원도 경찰청에 이의 신청해 보세요. 그러니까 범칙금 내지 마시고요. 범칙금 내면 끝이에요. 범칙금 내면 행정소송 못해요. 오로지 즉결밖에 없어요. 즉결 심판. 범칙금 내지 마시고 이의 신청도 하시고 양쪽으로 다 해보십시오. 안전거리 미약보. 삼천의 자전거의 안전거리 미약보. 나중에 결과 나오면 다시 또 결과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죠? 네. 안전거리 미약보가 옆에 차로까지 있으면 전부 다 어떤 차가 천천히 가면 더 천천히. 어이구 이상하잖아. 네. 그죠? 맞습니다. 불박차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뭐야? 와,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후방 영상 같이 보시죠. 저 뒤에 검은 차가 오는데요. 검은 차가 왜 이래 중앙부대 쪽으로 가더니 긁으면서 나를 이런 야! 아이고. 어허. 와, 2차 사고 안 난 게 천만다행이네요. 이번 사고 도대체 뒷차가 왜 그랬을까요? 뒷차가 중앙부대 막 긁으면서 저 뒷차 보세요. 뒤에 오는 차. 중앙부대 막 긁으면서 쫓아와갖고 불박차를 잘 가고 있는 불박차를 중앙부대 사고 나서 차가 뒤집어져 있는데요. 지나가는 차들이 와서 이제 구해줘서 나왔대요. 나왔고 정신없어 하는데 저 차는 저 앞에 그래서 저 차 운전자는요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더래요. 이분이 올리신 내용을 좀 볼까요? 주위에 트럭 기사분들이 불박차 운전자를 구출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트럭 기사분이 상대차 운전자를 사고 지점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불박차가 왜 끼어들었냐고 주장하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가버렸대요. 인적사항 연락처 제공하지 않고
예, 그냥 가버렸대요. 어허, 이거 뺑소니 아닌가요? 현장에 와서 왜 껴들었냐고? 그러더니 나중에 레카차가 오니까 레카차 타고 혼자 먼저 가버렸대요. 그래서 고점도 가면은 IC가 있답니다. 남안성 IC. 남안성 IC에 거기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대요. 근데 없더래요. 없고 그러니까 레카차를 타고 간 거예요. 차는 끌고 가면서. 근데 거기에서 그 사람 내려갖고 그냥 어딘지 가버렸대. 뭐 택시 타고 갔는지, 뭐 걸어갔는지, 자기네 뭐 누가 아는 사람 오라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갔는지 그건 모르겠대요. 그리고 그냥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회사, 모 회사 회장이래요. 그 회사 직원들이 오더니, 저희 회장님은 지금 병원에 가셨습니다. 네, 저희들이 보험 처리, 보험 접수 번호 이렇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그 앞차, 이제 검은 차 운전자요. 그 운전자의 연락처를 직원들한테 받아서 어디 있는지 가갖고 음주 측정했대요. 근데 음주는 아닌 걸로 나왔대요. 졸음 운전은 추정된대요. 근데 병원에 가 있다고 그 직원들이 처음에는 저희 회장님 지금 저 병원에 가 계십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지금 뭐 회의하러 갔다든가 뭐 거래처 갔다든가 뭐라고 또 얘기가 달라진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경찰이 음주 측정한 데가 병원입니까? 그랬더니 병원은 아니래요. 병원은 아닌데 그 장소가 어딘지 경찰이 알려줄 수는 없다고 그런대요. 어떻습니까? 저렇게 사고를 내놓고 자기의 인적사항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연락처도 얘기 안 하고 자기가 먼저 레카차 타고 떠나서 그래서 남안성 IC에서 자기 차랑 레카만 놔두고 자기 직원들 와서 처리하라고 자기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뺑소니입니까? 아닙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아니라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그 상대가 뭐 회사 회장이라는데요. 그거는 그 직원들과 유니폼, 뭐 직원들 명함 뭐 이런 걸 보고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검색해보더니 상당히 큰 회사랍니다. 상대가 진짜 상대도 많이 다쳐갖고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119에 실려갔다라든가 먼저 실려갔다라든가 또 진짜 그 레카차를 타고 자기 차 끌고 그 레카차 타고 가다가 너무 몸이 고통스러워서 진짜 그래서 진짜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뭐 이 안에 장출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진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나 먼저 그래서 급하게 뭐 지나가는 승용차를 타고 그래서 급하게 병원을 갔다든가 그렇다고는 뺑소니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장에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깜빡했어요. 그래서 연락처 주고 일단 차를 빼고 그리고 자, 우선 그 차를 뺀 다음에 안전한 데 가서 얘기합시다. 이렇게 해야죠. 자기 명함 주고 그래야죠. 이게 왜 뺑소니가 아니죠? 그럼 뭐가 뺑소니인가요? 그러면은 높은 분들은 사고 내놓고 얼른 그냥 먼저 레카 불러갖고 그 차 타고 먼저 가고 직원들한테 가면서 직원한테 야, 니들 어디로 나와? 그 회사가 그 근처에 있대요. 그 IC 근처에 있대요. 야, 니네 빨리 나와. 야, 큰일 났다. 니들이 처리해줘. 그러면 큰 회사 회장님들은 뺑소니 아니고 그리고 누가 대신 와서 좀 해줄 사람 없으면은 이게 나중에 직원들이 와서 대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뺑소니 아니라는 건가요? 여러분들의 98%는 뺑소니라는 의견입니다. 지금 경찰에서 뺑소니로 조사 중에 있다는데요. 최종적으로 뺑소니로 처벌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같이 지켜보십시다. 불박차는 목격 차량입니다. 불박차 옆으로 좌회전하던 차가 질문자입니다. 어떤 일일까요? 쭉 가다가요. 오른쪽에 잠깐 보세요. 이 사람. 이 인도에 가는 사람. 저 사람과의 사고입니다. 갑니다. 저기서 왼쪽으로 포켓차로가 있죠? 신호가 빨간불 좌회전 신호네요. 좌회전 신호에 한참 기다리고 뒤에서 차 한 대 오겠죠? 질문자 차가 올 겁니다. 질문자 좌회전하여 들어오다가 자 불박차 저기 인도 걷던 사람 불박차 신호 대기하고 있고 한참 신호 대기하고 있어요. 뒤에서 오는 차가 좌회전하기 위해서 포켓차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무단횡단 꽝! 이 사고 어떻습니까? 불박차에 잘못 있을까요? 난 내 신호에 따라서 쭉 가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될 줄을. 질문자께서 저 좌회전차예요. 저는 이 순간에도
잘못이 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보험사에 돈이 나갔대요. 오호, 보행 중인 사람을 제가 때린 거로 돼 있대요. 저한테 잘못이 있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그걸 봐야 되겠죠. 어떻게 돼 있는지. 아니, 먼저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어이? 2,400만이 나갔다고요? 2,400 나오고 끝냈다고요?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다른 차 사면서 다른 보험사에 이제 가입할 때 보니까 그 보험사에 이렇게 큰 사고 있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야, 일단 투표부터 해봐야 되겠네요. 좌회전차 잘못 있다, 잘못 없다. 시작. 좌회전차는 신호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었고, 포켓차 들어오고 있었고, 2차로에 신호 대기 중인 차 때문에 무단횡단에 들어온 사람이 안 보였고, 근데 바로 잘못 있다는 분이 계시네. 이런 얘기가 안 되는데. 잘못 있다는 분이 8%, 잘못 없다가 92%.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여기서. 자. 이거 얘기가, 저기, 펜스 저쪽 건너는 사람. 여기에서. 그리고 펜스 건너는 사람이 어디로 들어오는 건가요? 여기로 들어오는 거지. 여기가 아니라 쭉 가다가 여기쯤에서 건넜겠군요. 여기쯤에서. 왜냐면 차가 제일 앞에 가 있잖아요. 여기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저기까지 가기 시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무단횡단 들어오겠죠. 근데 좌회전차는 오른쪽을 볼까요? 오른쪽 인도 쪽이죠. 그럼 여기서 지금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이때 들어올 때 그 차도 지금 막 들어오는 중이겠죠. 그럼 딱 가려서 안 보이죠. 안 보이고 이쪽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아이코. 불박차가 뭘 잘못했을까요? 잘못한 게 있어야죠. 불박차 새치기 한 것도 아니고요. 내신에 정상적으로 가고 안 보이는 데서 다시 한번 투표해 보겠습니다. 잘못 있다는 분이 8%나 있다는 게 이 자체가 좀 놀라운데요. 보험사에서 2,400만 원 나간 거 그것보다 지금 투표 결과 더 놀랐습니다. 투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분 또 계시네요. 그 보험사랑 같은 의견이 있으신가요? 차 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다 차가 잘못이라고요? 어쩔 수 없죠, 뭐. 예. 안 보이죠, 예. 보험사에 진짜 돈이 그렇게 나갔는지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사고 사실 확인원. 차대인. 치료비가 1,200만 원 나갔네요. 사고는. 여기도 승용차가 있었네요. 그럼 더 안 보이죠. 여기서 이렇게 건너는데 요 차 한 대가 아니라 두 대가 있었네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들어오면은 여기 차 또 있었구나. 투표 한 번 더. 죄송합니다. 투표 한 번 더. 좌회전차 잘못 있다 없다. 투표 시작. 신념을 가지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잘못 있다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100대 빵이어야 되죠. 여기에 가려져 있죠. 여기 가려져 있죠. 안 보이는 데서 여기서 건너고 여기서 들어오는 게 안 보이죠. 나는 이미 여기 들어가고 있죠. 근데 오죠. 아이고 100대 빵이죠. 이걸 어떻게 피합니까? 이번 사고로 어떻게 됐을까요? 할증은 얼마나 됐나요? 얼마가 할증된지 모르겠습니다. 보험사에서 40%로 해놨대요. 치료비 100% 줬고요. 합의금까지 줬답니다. 합의금까지 준 것이 합쳐서 치료비 포함 2,400만 원으로 들었대요. 합의금이 좀 많이 된 거 그것도 인정했답니다. 저런 경우는요. 설령 불박차에 잘못이 있다고 치료비 대주는 걸로 끝이죠. 합의금을 더 주나요? 왜 주죠? 치료는 불박차에게 10%만 잘못 있다 하더라도 치료비는 다 내준다 하더라도 그러면 나머지 줄 게 없어요. 희한하네. 줄 게 없을 것 같아요. 보험사에서도 과하게 청구된 건 인정하지만 이미 끝났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대요. 그럼 저한테 상품권 준대요. 상품권 10만 원 줄 테니까 끝내래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의 98%는 좌회전차 잘못 없다. 2%는 잘못이 있다.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치료비로 끝이지 왜 또 합의금이 나갔을까요? 지금 합의금이 뭐 나갔는지 제가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 이분께서 치료비 포함 2,400만 원이래요. 경찰에 접수됐나요?
네, 경찰에 접수됐어요. 경찰에서 저 운전 잘못 없다. 그래서 벌점 법칙금 하나도 없었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금감원에 민원 넣으세요. 금감원에 민원 넣어서 경찰에서 벌점도 없고 범칙금도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치료비 1,200만 원 주고 합의금도 뭐 한 1,200만 원 가까이 되는 이게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저런 사고는 일단 치료비는 가불금으로 대주더라도 나중에 오히려 경찰에서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아, 경찰에서 잘못 없는 걸로 끝났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합의금까지 주고 그리고 상품권 10만 원 줄 테니까 그냥 이걸로 끝내요. 이게 올바른 처사인지 금감원에 민원 넣어보세요. 2차 잘못 없어야 옳겠습니다. 이분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뒤에 자전거 또 한 대 있어요. 자전거 2대가 라이딩 중입니다. 그러다가 사고 나요. 어떤 사고일까요? 가보겠습니다. 자전거 시속 한 30 정도로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쭉 가는데 으아 다시 쭉 이때 몇 미터나 될까요? 전봇대 하나? 좀 더 될까요? 그런데 이분은 바로 이때쯤 보신 것 같아요. 이때쯤. 그러면서 겨우 피했는데 뒤에 오던 동료는 저 차랑 부딪혔대요. 영상 보시면 너무 아찔한데요. 지금도 저는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식은땀이 나고 불안해지네요. 이틀 전 거예요. 중앙선 침범차 때문에 큰 사고 날 뻔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아슬아슬하게 피했지만 뒤에 오던 동료는 사이드 미러에 왼쪽 팔뚝을 다쳤답니다. 100대빵 맞죠? 제 동료는 실제로 다쳐서 사고 처리가 가능한데 저는 이 일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 너무 크거든요. 정말 죽을 뻔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될지 막막합니다. 앞에 자전거 접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네요. 일요일날 있었는데 월요일날 밤에 너무 힘들어요. 와이프한테는 걱정될까봐 얘기도 못하겠고 생전 처음 겪은 일이라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네요. 자꾸 생각나고 지금 살아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고 답답해지고 복잡한 심정이 이런 게 트라우마인가 싶기도 하고요.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겠죠? 내일은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듭니다. 솔직히 2년 전에도 자전거 타다가 오토바이랑 붙여서요. 한 바퀴 구른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냥 괜찮아요. 그냥 가시라 그랬는데요. 제가 한 바퀴 구르고도 괜찮아요. 지금은요. 지금은 이거는, 난생 처음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요. 불안하고 식은땀 나고요. 그 차를 몇 미터 거리에서 발견하셨나요? 중앙선 넘어오는 차. 그랬더니, 정말요. 찰나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튀어나오듯 했습니다. 저 자전거 타고 시속 30 정도로 가고 있었는데요. 정면 보다가 갑자기 제 차가 저한테 오길래 본능적으로 살짝 틀었던 것 같습니다. 차가 온다는 걸 발견한 건 글쎄요. 한 20m쯤 되려나요? 아무튼 순간이었습니다. 자전거 탈 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넘어와요. 지금 넘어오지만 이때는 자전거는 멀리 안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타잖아요. 이렇게 하다 앞을 딱 보는 순간 그때 내 앞에 차가 없으니까 안심하고 가는 거죠. 이때쯤 앞을 딱 보는 순간 으악 피하고 진짜 죽을 뻔했죠. 나도 달리고 나도 30으로 가고 저 차 한 60으로 오고 그랬으면은 그런 시속 90이잖아요. 앞에 보이는 게 진짜 살짝 들어가고 겨우 피했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뒤에 다친 동료는 과실비리 어떻게 될까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뒤에 질문자 말고요. 형광색 말고 뒤에 이 팔을 사이드 미러에 부딪힌 뒷자전거. 저거는 역주행차. 저 차의 100% 잘못이야. 아니야. 뒤 자전거도 조금 잘못 있어. 투표 시작. 네. 100대 0이라는 의견이 92%. 뒷자전거 조금은 잘못 있다는 의견이 8%. 이건 보기에 따라 다른데요. 갑자기 넘어왔다 그러면 100대 빵이어야 되겠죠.
근데 저쪽에서 넘어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만약에 뒷자전거가 앞자전거랑 안전거리 지켰으면 앞자전거 비킬 때 나도 비킬 수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서 안전거리 미확보의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앞뒤 가는데 그 순간 턱 들어와서 때렸으면 그건 100대 빵인데요. 그건 안전거리랑 무관하죠.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뒷자전거에게도 한 10에서 20까지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이게 과실을 따질 문제는 아니죠. 마음은 100대 빵입니다. 하지만 자전거가 두 대가 연결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리를 좀 두고 가는 게 그게 이런 경우에 대비한다 그러면 자전거도 같이 이렇게 동료들끼리 라이딩 하실 때요. 앞자전거, 뒷자전거 거리를 어느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한편 지금 못 견디시겠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이 트라우마 어딜 부딪힌 건 아닌데 불안하고 막 땀이 나고 이런 거.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대인 접수 가능하다. 비접촉이고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인 접수 안 된다. 투표 시작. 대인 접수 안 된다가 34%. 대인 접수 가능하다가 66%. 다친다는 게 꼭 어디가 부러지고 피나는 것만인가요? 죽을 뻔했잖아요, 순간적으로요. 이건 해줘야 옳다는 생각입니다. 이분 앞으로 자전거 할 때 모든 차들이 나한테 달려들 것 같아요. 갑자기 저 앞에 차 오는데 그 뒤에서 또 한 대가 나올 것 같고요. 이분 불안해서 자전거 타실 수 있겠어요? 앞을 잘 봤으면 저기 넘어오는 게 뻔히 보이잖아. 근데 자전거 타면서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막 달릴 때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내가 어느 정도 내가 멈출 수 있는 거리 정도에 있는 앞에 차만 보면서 저 중앙선 넘어오는 차를 생각할 수 있나요? 지금쯤 보였겠죠, 지금쯤. 그리고 해서 탁 트네요. 죽을 뻔했습니다. 이 트라우마 오래 갈 겁니다. 못 견디니까 병원에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치료죠. 오히려 어디가 멍들거나 어디가 피나거나 어디가 부러진 것보다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오히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뒤에 오는 자전거는 하다 보니까 사고 난 거죠. 미리 못 봤죠. 이분은 어쩌면 이분의 그 정신적인 충격이 더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치료 받으시고요. 상담 치료, 또 심리 치료, 치료 받으시고요. 그리고 잠이 잘 안 오고 그러면 또 이제 좀 신경 안정제도 또 복용해주고 그렇게 하겠죠. 처방해주고 그러겠죠. 그리고 중앙선 침범차, 이 자전거는 100대 빵이어야 됩니다. 트라우마 빨리 극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또 50이라고 그러셨는데 여기는 30, 여기는 30이네. 이제 50 됐다. 이제 50. 50이에요. 50 가고 있는데 50보다 조금 더 빨라 보이나요? 58이네. 62. 61. 뭐야? 여기 속도가 요 밑에 나와요. 62까지 올라갔어요. 쭉 가고 있는데 속도가 이제 저기서 우회전 들어온 차 2차로 들어갔어요. 나는 62. 이야, 거기를 불법 인턴하려고. 이번 사고 저 횡단보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저 숨어 있는 중앙선입니다. 저 넘어가다 맞은편에서 오는 차랑 사고 나면 중앙선 침범 사고예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62까지 올라갔었죠. 그런데 상대 측에서요 5대5를 주장한대요. 우리는 무과실 주장, 나는 무과실, 상대는 5대5. 50대 후반이 아니라 61,2까지 올라갔었네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그랬더니 과속했잖아요. 같은 보험사예요. 같은 보험사인데 이거 소송을 못 가고 분심이 가야 된대요. 분심이는 가지 말라 그랬죠? 변호사 50분 중에 그중에 어느 한 분한테 이거 몇 대 몇이에요? 그냥 자기 그냥 개인적인 의견 얘기하는 거예요. 속도가 빠르네요. 네, 이거 50대 50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한 8대 2? 뭐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죠. 분심이는 안 가는 게 좋고요. 분심이 안 가면 제가 개인 소송해야 된다는데 많이 복잡할 거예요? 뭐 복잡하겠어요? 내 차 망가진 거하고 나 다친 거하고 자차 처리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 돈으로 고치세요.
아니, 자차 처리해도 돼요. 네, 자차 처리하시고요. 자기 부담금하고 그리고 나 다친 거 위자료. 근데 그것만 청구하셔도 되겠네요. 왜냐하면은 내가 고치면 또 혹시 보험사가 이거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바가지 쓴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가능성도 있어서 제가 그래서 근데 공식 서비스 센터들하면 괜찮아요. 개인 소송하는 거 많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개인 소송, 나홀로 소송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있죠. 경아시의 소송일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다만 경아시의 소송일기에서 제가 3,100만 원 청구하라 했었어요. 단독 사건을 가기 위해서.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소송 비용 부담이 문제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 차, 자차 보험 처리하고 자기 부담금, 그리고 렌터카 비용, 그리고 혹시 이 수리비가 내 차 값의 20% 초과했으면은 중고차 시세 하락 손해, 그리고 나 다친 것에 대한 위자료 소송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 막 고액 수강료만 청구하세요. 그럼 그게 뭐 한 몇백만 원이 될지 모르겠죠. 여러분들한테 투표해 보겠습니다. 100대 빵입니까? 제한 속도가 더 빨랐으니까. 아까 얼마까지 올랐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62까지 올라갔던 것 같은데. 여기 속도. 자, 처음에는 천천히 갔는데 여기서부터 조금씩 올라가죠? 여기 57, 62까지 올라왔었어요. 다시 61로 내려왔네요. 네, 61. 이것이 문제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100대 빵이다. 50도에서 왜 61로 갔었어? 그거 잘못이 있다.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 100%가 100대 빵입니다. 불박차가 50이었어도 못 피하죠. 왜일까요? 상대차가 저 앞에서 이제 우회전 나오죠. 우회전 나와서 불박차가 가고 있는데요. 저 우회전 나와서 상대차 속도를 보세요. 속도 저 얼마 되겠어요? 한 10이나 될까? 10? 그럼 내가 50이었어도 못 피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속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이야, 이걸 5대5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보험사에서 저쪽에서 5대5 주장하기 때문에 분심에 가야 된다고요? 그 보험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하세요. 1, 2, 3차로 전부 다 직진 차로예요. 근데 차들이 2차로는 막히는데요. 1차로는 뚫려 있어요. 불박차는 원래부터 1차로를 갑니다. 제한속도 50도로 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쭉 가고 있는데 2차로는 정체가 되네요. 여기에서 나는 그냥 쭉 가면 되는 거죠? 속도 안 빠르죠? 그런데 이 트럭에 안 보이겠죠? 여기서 요거 보이겠어요? 이 앞을 보고 있지. 이거 안 보이지. 안 보이던 사람이 여기서 트럭 앞으로 피할 수 있다 없다. 못 피하죠. 운전 잘못 있다 없다. 없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의견이십니까? 불박차 잘못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표. 또 한 분이 있다고 그럴 것 같은데 아까도 그랬었는데 투표 시작. 이걸 어떻게 피해? 그렇지. 이걸 어떻게 피해? 어떻게 피해? 보이지도 않고 바로 코앞에서 들어오는 걸 어떻게 피해? 여러분들 100%는 불박차에 잘못 없다. 그렇죠. 잘못 없지요. 그런데 경찰관이 어떻게 했을까요? 변호사님, 피해자가 경찰에 접수했대요. 근데 조사받고 왔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참 이게 제가요 뭐 청구자를 가져갔는데 그건 보이지도 않고요. 차대 사람 사고에서 차량이 가해자, 당연히 가해자래요. 그러면서 한문철 변호사 방송 들먹이면서 아니 이건 차가 뭐 잘못이에요 그러는데 그건 변호사 개인 의견이래요. 변호사가 뭐 알아? 응? 변호사가 뭐 개 맛을 알아? 응? 그 게임마스터 선전할 때 그러잖아. 네. 그지? 그냥 변호사가 경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줄 모르잖아. 그건 변호사 개인 의견이야. 그러면서 운전자를 가해자로 지정하지 않고 사고 원인이 무단횡단. 이 사고 원인이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아니라 무단횡단이다라고 써 있는 그런 교통사고 사실화하는 게 있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대요. 말도 안 된대요.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예외적인 상황 없이 어떠한 예외적인 상황 없이 무조건 운전자 가해자로 종결이다.
그래서 공소권 없으면 되는 게 그게 최선의 결과다라고 말을 자꾸 반복합니다. 이분이 가실 때 이걸 들고 가셨어요. 이분이 경찰서 가실 때 공부를 미리 하시고 이거 여기 봐봐. 사고 원인 뭐라고 돼 있어? 보행자 위반이다, 그지? 네. 차가 위반이 아니라 보행자 위반이다. 6조 바로 밑 지하도 바로 위와 같이 위험한 곳에 무단횡단이다. 네.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안전운전 불이행 등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자동차 운전자에게. 그리고 이거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못 피한다. 그래서 운전자의 잘못이 없는데 그런데 무혐의 할 수 없고 형식적인 판단, 공소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아주 성세하게 해놨어. 계급이 순경이야, 순경. 순경 이름 얘기해봐. 김대자 진짜 순경님. 그렇지. 그리고 어느 경찰서? 안 보여. 안 보여? 성남 중원경찰서입니다. 그렇지. 아니 이렇게 이제 뭐 순경이면은 이제 입사한 지 저 임용된 지 얼마 안 되겠죠. 뭐 1, 2년밖에 안 됐겠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건 하여튼 그건 말도 안 된대. 그럼 이분이 어떤 내용이었을까? 이분이 그 자동차의 운전자의 잘못이 아니고 보행자의 잘못이라고 한 그 사건이 과연 어떤 걸까요? 그 영상을 좀 보고 가는 게 좋겠죠. 풀박차가 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자, 갑니다. 신호대기 하고 있어요. 신호대기 하고 그리고 이제 직자 시도로 바뀌었죠. 직진합니다. 직진하는데 저 앞에 버스가 있어요. 버스가 있으니까 차로 변경해야 되죠. 나는 1차로 갈 거야. 1차로 차로 변경해서 이제 쭉 가는데 그런데 아니 버스 사이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면 이거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렇게 나오면 못 피하겠지 그지? 네. 이거 어떻게 피해? 이 사고 원인은 뭐야?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인가요? 아니면 무단횡단인가요? 무단횡단 때문이지. 네. 그래서 이 사고에 대해서 그 성남중앙경찰서의 김대진 순경께서 이거는 사고 원인이 보행자 잘못이다. 운전자 잘못 없다. 근데 이거 들고 갔다는데 보지도 않더래. 이 영상도 들고 가고 이것도 들고 가고 그래서 한 변호사가 이거는 자동차 운전 뭐 잘못했냐 이거는 보행자 잘못이지 그리고 사고 원인을 왜 무조건 내가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라 하느냐 그거 이제 바뀌어야 된다 그런 걸 준비해 갔는데 보지도 않고 한 변호사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제법 있는데 우리는 절대 예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버스에서 나온 거하고 이거하고 어느 게 더 피하기 힘들까? 응? 버스하고 이거하고 어느 게 더 피하기 힘들겠어? 어느 게 더 피하기 더 힘들어? 그나마 뭐 똑같지 뭐, 그지? 난영난제 같습니다. 그지? 그래. 뭐 어려운 얘기를 해. 난영난제. 비슷한 것 같습니다. 똑같아. 그러면서 얘기가 계속됩니다. 어떻게 이게 될까요? 예외 없다. 여기서요. 우리 보험사에서는 일단 지불 보증이 됐습니다. 무죄가 나면 그때 다시 도로 찾아오겠다는 환수 조치하겠답니다. 제가 가해자로 공소권 없으면 끝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무혐의를 받아야 된다는데 근데 경찰에서 무혐의를 못해. 공소권 없으면 그게 먼저야.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범칙금, 무단횡단에도 범칙금 발생하느냐 그랬더니 이거 다쳤는데 또 어떻게 또 범칙금을 해? 이거 다쳤는데. 나중에 직결심판에서 무죄 받은 후 그 조사관의 똥 씹은 표정을 확인해 보시는데 그랬어. 응? 직결심판에서. 네. 범칙금 거부하고 꼭 직결심판 받으세요. 그리고 치료비는 대조도 절대 합의는 하지 말고 직결심판 결과 기다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담당 조사관하고 이분이 대화하신 내용을 또 올려주셨어. 차사에서 나올 걸 예견해야 돼요. 운전자는 달리고 있는 차에서 나올 것을 예견해야 되고요. 또 차사에서 나올 것도 예견해야 돼요. 피치 못하게 상대방이 달려왔든 뛰어왔든 걸어왔든 바닥에 누워있어도 마찬가지요. 차는 사람을 보호하자는 취지지. 근데 지금 영상 안 보셨잖아요. 영상 뭘 봐. 차대 사람 사고잖아. 내가 20년 했어. 사고조사를. 옛날엔 영상 없었어. 영상 없이 우리 이제 늘 해왔던 거 뭘 볼 게 뭐 있어. 예. 그럼 사람이나 차라 무조건 차가 법에 그렇게 돼 있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이라도 뭘 그건 모르시네.
아니 올해 7월에 그 저 판결이 아니라 그 저기 성남하고 버스에서 나온 거. 그랬더니 성남중앙경찰서 거기 그거는 운전자를 가해로 지정한 게 아니고 원인에 보행자 위반도 돼 있어요. 이렇게요. 아이고 이런 그것은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란 거요. 아니에요. 보행자 위반이 돼 있잖아요.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이렇게 7월에 뭐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성남중앙경찰서에서. 내가 사고조사만 20년 한 사람이야. 한문철 사건 여기 자주 와. 서울역 앞에서 무단횡단, 서울역 앞에 횡단보도 뛰어나온 거 한문철은 이상 없다 그랬어. 근데 내가 기소 의견을 보냈어. 검찰을 보냈어. 그게 검찰을 기소했어. 다 조치가 됐어. 그 사람 변호사 입장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달라. 차대 사람 사고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에요. 근데 지금 영상도 안 보시잖아요. 무조건 차가 위반이 잘못, 그건 아니잖아요. 차가 가해져요. 그 법이 교통사 처리특례법이 되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가세요? 저는 지금 도와드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영상 보시고 혹시 이게 피할 수 있었던 사고로 생각하시나요? 그건 내가 판단 못하지. 어디서 많이 듣고는 오셨는데 교통사고에서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이건 모르셨나 보네. 중원사고는 누가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해줬는지 몰라도 자료는 다 좋은데 이거 있으나 그런 거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 이해 안 가요 아직까지? 서울역 사고는 또 뭘까? 서울역 사고에서 한문철 변호사가 그건 이상 없다 그랬는데 우리랑 달라. 우리가 검찰로 보냈어. 서울역 사건이 뭔지 보고 싶어? 네, 궁금하지? 네. 그러니까 한문철 변호사 틀렸어 이 얘기야. 보여드릴게요. 서울역 사건. 네. 아마 이 사건도 그분이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이 사건 한문철 변호사는 아니야. 내가 처벌 대상 아니에요. 라고 그러는데 내가 처벌 대상을 해서 보냈어. 검찰이 다 조치가 됐어. 다 처리가 됐어. 어떤 내용인지 보시겠습니다. 누가 먼저 들어갔어? 횡단보도에? 네? 횡단보도에 누가 먼저 들어갔어? 부딪힌 데는 횡단보도인데 네. 차가 먼저 들어갔어? 사람이 먼저 들어갔어? 차가 먼저 들어갔지? 네, 차가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 저 사건을 횡단보도에서 사고 났으니까 12주진단위가 나왔대요. 그래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보냈고 검사가 다 처리했어. 기소했어. 한문철 틀렸어.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아니에요.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땐 조심해야 되지만 차가 먼저 들어갔는데 나중에 들어오는 거 이제 요즘은 이제 앞으로는 건너려는 사람도 이제 7월 12일부터 보호해야 되죠. 그래서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해야 되지만은 그건 7월 12일부터예요. 현행 도로교통법은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 일시정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소권 없음입니다. 그랬더니 경찰은 무슨 소리야? 한문철이 뭐 알아? 경찰의 조사를 알아? 우리들 하는 거야. 이 사건이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를 지나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횡단보도에 진입한 이후 피해자가 갑자기 횡단보도에 뛰어오면서 피고인 차량 옆에 부딪힐 것을 예상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비록 이 사건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다 하지만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는 무죄인데 공소기각 하기 때문에 이걸 우선한다. 1심에서 공소기각, 항소심도 검사가 항소했어요. 검사 항소기각, 대법원 가서 그대로 확정됐어요. 근데 자기는 검찰로만 보내고 검사 기소하면 우리가 옳지 않아 한문철에서 틀렸어. 막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좀 알려주지 그러셨어요. 제가 그랬는데 이걸 알려줬는지 안 알려줬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어떤 얘기가 또 이어질까요? 다시 아까 그 사고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고 나는 거 좀 보실까요? 불박차 쭉 가다가 정상적으로 속도도 빠르지 않아요. 네, 자 천천히 가고 있죠. 그런데 상대가 여기에서 이 사고.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될까요?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했네. 제가 그랬죠. 저럴 때 그럼 내 차의 도로교통공단에서 내 차의 속도가 얼마다. 그리고 상대방이 무단횡단 보일 때가 거리가 몇 미터다. 그럼 내가 그때 멈출 수 있는 정지가 되느냐. 분석해봤더니 속도는 31, 32 정도. 그리고 발견하고 부딪힐 때까지 0.5초.
그러면 0.7초 이상 0.7에서 1초가 돼야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어요. 브레이크도 못 밟고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를 발견하고 이거 부딪힐 수밖에 없는 못 피한다. 그러나 조사관은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인 거지 보행자에게 안 물어줘도 되는 건 아니다. 형사적 행정적 책임 없는 거지 민사적 책임은 뒤따른다. 즉 그래 도로교통공단에서 못 피한다 그랬으니까 그래 우리는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다 치료는 해줘야 돼. 그래서 회피 가능성이 없다고 공소권이 없는 건 아니다.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회피 가능성 없다고 나왔으니 일단 나왔습니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을 떼달라고 했는데요. 보험사에서 어제 발급받았어요. 그랬더니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래요. 자세한 내용 없이 차량이 보행자를 추돌한 사고라고 돼 있네요. 응? 그러면서 처음 갔을 때부터 우리나라는 운전자가 무조건 가해자다. 사고 자체가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다. 보행자를 발견하고 브레이크 밟더라도 피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왜 그럼 다 뺐는지 모르겠어요. 이의 신청해버려요. 보행자를 200원 전방향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그냥 아이고 이거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알았어 그러는 것 같아요. 보험사는 보험료 할증시켜보겠다고 운전자한테 과실 얘기를 하지만 아무 이해관계 없는 경찰관은 왜 저렇게 처리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거 교통사고 사실 확인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회피 가능성 없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차대 사람 안전운전 의무 위반. 승용차가 1차로 가다가 인도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다. 사고 원인이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했다. 그 보험사는 너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잖아. 네가 잘못이라는 거 아니야. 무혐의 받아와. 그래서 김대진 순경은 이렇게 자 사고 원인이 보행자 잘못이다. 이게 맞지 그지? 네. 근데 그건 잘못된 거요. 우리는 무조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요. 우리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변호사님, 사건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자, 9월에 무단횡단 사고, 보험조 취소하고, 본넷 수리하고 종료했다. 보험조 취소됐네. 변호사님 방송 나가고, 남대문 경찰서에 많은 민원이 올라오고, 내가 저리 되면 가서 저 성지순례 한대. 말이 되냐. 민원을 넣었어요. 네, 서울경찰서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거 좀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팀별로 교육시키겠대요. 실제로 그리고 조사할 때 친절하게 대하도록. 사실 교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민원과 감사실의 교육이 조사관의 작은 변화라도 주길 바라봅니다. 저한테는 혼자 했었는데 변호사님 방송 나가고 또 방송 나간 다음에 또 보배드림에도 또 이제 글을 올려서 응원을 많이 받으셨대요. 3개월 끝나가는데 남은 한 해도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그 도로교통공단에 회피 가능성 없다 그랬더니 도로교통공단이 뭐예요? 그러더래. 뭘 모르는 거지. 진짜 그랬어 여기서. 봐봐.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끝났나요? 네, 아무것도 없이 끝났습니다. 보험사는 어찌 됐나요? 네, 사고분석서 제출했더니 도로교통공단이 뭐 하는 데야? 그러면서 결국은 벌점 법칙 없이 마무리됐죠. 그럼에도 교통사고 사실 확인은 지금도 역시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죠. 치료비는 어떻게 됐나요? 네, 치료비는 다시 토해내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거랍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 나중에 지금 아빠가 말씀 못 하셔. 네. 아빠도 이렇게 하세요? 응? 아빠도 이렇게 하세요? 아빠 이렇게 하면 아빠 저기 옛날 사람이에요. 호랑이 담배 필 때. 사고 원인이 뭐예요? 불가피한 무단횡단이잖아요. 운전자에게 조금의 잘못이 있다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할 수 있겠지만 좀 못 피하는데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워낙 공정하게 하시기 때문에 국가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 그러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무조건 그렇게 안 되니까 예의 없다니까 달려도 좋아 뛰어도 좋아 뒤집어도 좋고 누워있어도 무조건 내가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사고 원인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아니고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써주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모든 조사관분들이 그렇게
옛날에 20년 우리가 20년 동안 했어. 옛날에 영상 안 보겠어. 뭘 영상을 안 보라 그래? 이제는 바꾸십시다. 이젠 바뀌어야만 됩니다. 그치? 맞습니다.